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일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에서 배 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30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배 씨는 오전 10시 반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실질 검사를 받았습니다. 준석맘이란 별명이 있을 만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달 초 이 전 대표와 제주도에서 6시간 넘게 독대하며 당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하지 말라고 설득했는데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대표직 사퇴 의향이 있음이 본인의 말을 통해 밝혀진 것은 처음입니다. 정 전 의원은 중앙일보 유튜브에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고 비대위도 해체한 뒤 새 원내대표를 뽑아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이 전 대표는 사퇴 용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며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재건할 수 있고 이것이 당을 살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지난 주말 의총에서 결정한 대로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기로 재차 의견을 모으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원 개정안을 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원 개정안 의결을 위한 상임 전국위를 소집해 가급적 추석 연휴 전까지 새 비대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사퇴 요구가 제기된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기존에 본인이 밝힌 선수습 후 거취 표명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예방한 이진복 정무수석을 통해 전화통화를 하면서 빠른 시간 내 만날 자리를 만들어보자고 했다고 이 수석과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한 발언 내용이 미묘하게 달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여야 당 대표님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모시겠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을 언급, 앞서 이 대표가 거듭지 않은 1대1 단독 만남 형식의 영수회담에는 우회적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진 이날 통화는 이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뒤 연결해주는 식으로 이뤄졌으며 약 3분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39조 원입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는 늘었지만 추경을 포함하면 40조 원 넘게 줄었습니다. 예산이 축소된 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지출구조 조정도 역대 최대인 24조 원에 달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 끝나며 산업 분야 예산이 20% 가까이 줄었고 사회 간접 자본과 문화체육 예산도 큰 폭으로 삭감됐습니다. 내년에 병사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사실상 1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 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 3,900원이 올라 100만 원이 되고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 준비 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 1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10년간 이어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국제소송 결과가 곧 나옵니다.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분쟁 해결제도 ICDS 사건의 중재판정부는 밤사이 판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IC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론스타 사건의 발단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이를 되팔기 위해 2006년부터 여러 은행들과 매각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인수금의 3배에 달하는 3조 9천억 원을 받고 하나금융 지주에 외환은행을 넘겼습니다. 같은 해 11월 론스타는 우리 정부를 상대로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외환은행을 2007년 홍콩 상하이 은행에 팔았다면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미뤘고 국세청은 자의적으로 세금을 물렸다는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승인을 연기한 것이고 과세도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승소하면 10년간 끌어왔던 법정 다툼에 일단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할 수 있어 재정 타격 등 적잖은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동서냉전 구도를 붕괴시킨 현대사의 주역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현지 시각 30일 사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러시아 현지 언론을 인용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의 사망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이날 저녁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과 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임직원 4명에게 각각 10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부정확한 것을 피해자에게 알렸고 사내 특별 대응팀을 통해 증거자료를 은닉하거나 없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21년 전 대전국민은행에서 권총으로 직원을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갈취한 국민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출납과장 김모 씨에게 실탄을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사용했던 총은 경찰이 사용하는 총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증거물을 확보하던 경찰은 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 내부에서 한 손수건을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유전자를 검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정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승만과 이정학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손다빈입니다.